여러분, 서울 집값이 8주째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8주째 말입니다. 물론 하락폭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8주째 하락을 한다.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 집값이 계속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속에는 반등 기미도 아직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 집값은 전체적으로는요 0.04 마이너스였어요. 이번에도 마이너스 0.04%입니다.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었죠. 전주와 동일하고요. 예. 그러나 강남구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남구는 0.13, 서초도 0.14, 송파도 0.07입니다. 강북도 떨어졌습니다. 마포가 0.06, 예. 용산이 0.04, 광진도 0.03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하락세가 이어진다는 말은 추격 매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추격 매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래가 떨어지면요 이게 반등이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아야지, 그죠? 수요가 많아야지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수요가 없다는 뜻은요, 예, 계속해서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잠깐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게 서울입니다. 이 서울의 이 사대문 안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대문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는요 이미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젊은 세대들은 서울에 사는 것조차도 불편해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판교 집값 올라가는 거 보세요. 동탄 집값 올라가는 거 보세요. 서울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게, 심지어는요 판교의 집값이 잠실의 아파트값하고 지금 거의 대등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예. 판교의 집값이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판교에는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테크노밸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생활하고 직장을 다니고 아이들 키우고 그게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굳이 비싼 서울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웃긴 거는 비싼 서울에 안 가겠다 그랬는데 집값은 서울 집값하고 맞먹게 올라갑니다. 왜냐고요? 서울의 대기 환경 안 좋잖아요. 판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대기 환경 자체가, 서울에 보세요. 지금 이 사진에도 보면 뿌옇게 찍혀 있잖아요. 이게 맑은 날 이렇게 찍었는데도 뿌옇게 찍혀 있습니다. 판교는요 웬만하면 맑습니다. 동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풍선 효과가 있어서 서울은 집값은 떨어지고요 오히려 수도권이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수도권보다 더 비싸지는 그런 곳이 나타난다는 거, 이게 서울보다 더 비싸는 곳이 나타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이 좀 트렌드가 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집값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데 급매물은 소화가 돼요. 그렇지만 추격 매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수도권으로 경기, 인천 이쪽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 그러면서 거래량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 거래 절벽이 일어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집값을 더 떨어뜨린다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의 반등 요인이 보이려면요 뭔가 수요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수요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말입니다 공급에 대한 이야기만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요. 서울 집값은 당분간 그냥 쭉 L자로 쭉 가지 않겠느냐. 강보합세 뭐 이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강보합세를 가더라도 지금 시중에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강보합세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실물 경제의 타격이 본격 오기 시작하는 지금 뭐 5월부터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지금 유예된 게 많잖아요. 정부가 대출 상환금도 유예시켜주고 이자도 유예시켜줬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1년 유예시키고 6개월 유예시키고 이렇게 유예되다가 결국은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장사가 안 되면 그 유예도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게 6개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월이 좀 좋았다고 하지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이 6개월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6개월이 넘어나서도 과연 우리 경제가 버텨낼 수 있는지 그걸 두고 봐야 됩니다. 예. 우리 경제가 만약에 거기서 버텨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 우리 경제는 L자형으로 그래도 갈 수가 있을 텐데요. 그때 돼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특히 영세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실물 경제의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겁니다. 다행히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점점 열고 있거든요. 미국도 열고 있고 유럽도 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력산업의 수출이 그만큼 조금씩 일어날 수 있다는 거에 그나마 위안스럽고 다행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부동산도요. 실물 경제의 충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집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공급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3기 신도시의 공급에다가 이게 경제가 실물 경제가 충격이 돼서 나오는 공급까지 합쳐지게 되면요. 결국은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는 줄어들고 유동성이 많다고 하지만요. 통화의 유통 속도가 우리는 굉장히 느리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돈을 안 쓰려고 든단 말입니다. 때문에 집값은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그 이야기는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어딘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언제일까?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서울 집값은 반등 기미는 없습니다.